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드시는 방법이 오히려 영양소를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영양의학팀이 60대 이상 환자 847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한 결과 건강에 좋다고 믿으며 매일 챙겨 먹는 음식 중 상당수가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되고 있었으며 제대로 된 흡수율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당근과 사과, 오늘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어온 우리 식탁의 두 가지 슈퍼푸드, 당근과 사과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효능이 대단한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먹어야 그 영양소가 온전히 내 몸에 스며드는지, 그리고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몸의 마지막 보루인 신장을 소리 없이 망가뜨리는 식탁 위의 숨은 범인들과 신장을 다시 살리는 정화의 비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10가지 핵심 주제를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당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몇백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주황색 채소, 사실은 우리 몸을 속에서부터 바꿔주는 천연 영양제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당근이 가진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차례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피부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탄력이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당근에 가득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피부세포의 재생을 돕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인데 당근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속부터 수분이 차오르고 탄력이 되살아납니다. 비싼 화장품보다 매일 아침 당근 한 조각이 훨씬 정직하고 강력한 피부 보약입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고와졌다고 말하는 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효능은 암 예방을 돕는 항암 작용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나쁜 찌꺼기가 생겨나 세포를 공격하고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당근 속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 나쁜 찌꺼기를 제거하고 정상세포가 변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이 60대 이상 환자를 5년간 추적한 결과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소화기 계통 조양 발생 위험이 약 34% 낮게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알약 형태의 영양제보다 자연식품으로 섭취할 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자연이 주는 생명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장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효능은 뇌 건강과 치매 예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당근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은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매일 아침 당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뇌를 맑고 또렷하게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손주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끝까지 간직하고 싶다면 오늘 식탁 위에 당근을 올려주십시오. 네 번째 효능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과 질환이 생기기 쉽고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야맹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근의 비타민 A는 시력을 보호하고 망막 기능을 활성화하여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더 환하게 보이고 일상의 활력도 함께 살아납니다.
눈은 우리 몸의 등불, 당근으로 그 등불을 환하게 밝히십시오. 5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와 당뇨 예방입니다. 당근이 달아서 당뇨 있는 분들이 못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당근의 식이섬유는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려대학교 내분비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당근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중장년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 수치 변동폭이 눈에 띄게 안정적이었습니다. 피부부터 뇌, 눈, 혈당까지 우리 몸 전체를 살피는 당근. 이제 매일 식탁의 주인공으로 모셔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당근의 5가지 놀라운 효능을 알아보았습니다. 피부 노화 방지, 암 예방, 뇌 건강, 눈 건강, 혈당 관리. 이 5가지 기억하셨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당근이 몸에 좋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근을 제대로 먹는 3가지 비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알고 나면 지금까지 당근을 얼마나 아쉽게 먹어왔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비법 첫 번째, 껍질째 드십시오. 많은 분들이 당근 껍질을 두껍게 깎아버리시는데 사실 당근의 핵심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껍질 부분에 서너 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을 하는 이 성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껍질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부드러운 수세미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기만 하시고 껍질을 살려서 드십시오. 껍질을 버리는 것은 당근의 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법 2번째, 반드시 익혀서 드십시오.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좋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근은 예외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단단한 세포벽 안에 갇혀 있어서 생으로 씹어 드시면 우리 몸이 흡수하는 양은 고작 11%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삶거나 찜이면 세포벽이 부드럽게 허물어지면서 흡수율이 27%까지 올라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들어오는 효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비법 3번째, 기름과 함께 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만 녹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올리브유나 들기름에 살짝 볶거나 익힌 당근에 기름 1스푼을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체내 흡수율이 무려 63%까지 치솟습니다. 생으로 드실 때와 비교하면 6배 차이입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기름이 베타카로틴을 혈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택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껍질을 살리고 익히고 기름 1스푼만 더하면 당근이 가진 생명 에너지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당근의 효능과 올바른 섭취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2번째 주인공인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둘러싼 오해 3가지입니다. 오해 첫 번째, 빈속 사과는 무조건 좋다? 건강한 분들에게는 사실입니다. 사과 속 팩틴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막아줍니다. 그런데 평소 미가 약하거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사과 속 유기산이 빈속에 들어가면 예민한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빈속에 차가운 생사과보다 가벼운 음식을 드신 후 또는 미지근하게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2번째, 저녁 사과는 독이다? 잠들기 2시간 이상 전에 드시는 사과는 절대 독이 아닙니다. 사과 속 유기산의 농도는 우리 위산보다 훨씬 약합니다.
오히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물질을 씻어내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먹고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자기 직전에 드시면 소화기관이 밤새 일을 해야 하니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늦은 밤 입이 심심할 때 기름진 야식 대신 사과 한 조각, 혈관 건강과 체중 관리에 훨씬 이로운 선택입니다. 오해 세 번째, 갈변한 사과는 독이다. 사과를 깎아두면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것은 사과 속 폴리페놀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독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타민C 등 일부 영양소가 조금 줄어들고 식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갈변을 막고 싶다면 연한 소금물에 잠깐 담갔다 꺼내거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과를 아까워서 갈변된 부분을 드실 때 혹시 불안하셨다면 이제는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당근의 5가지 효는 올바른 섭취법 3가지, 그리고 사과에 대한 오해 3가지를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사과가 가진 진짜 놀라운 힘, 그리고 당근과 사과를 어떻게 조합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과가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사과 껍질 속에 우리 부모님들의 근육을 강철처럼 지켜주는 성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가늘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나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근감소증이라는 의학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뼈를 지탱하는 힘이 약해지고 작은 발 디딤에도 낙상과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껍질에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근육이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을 강하게 막아주고 새로운 근육세포가 생성되도록 돕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근골격계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사과 껍질을 포함한 섭취가 근육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플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어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매일 아침 껍질째 사과를 챙겨 드시는 것이 뼈를 속부터 단단하게 채우는 천연 예방제가 됩니다. 튼튼한 근육과 단단한 뼈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 걷고 우리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부터 사과 껍질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근과 사과가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2가지가 함께할 때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조합 3가지를 소개합니다. 황금조합 첫 번째, 당근과 계란입니다. 계란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인데 특히 노른자의 지방 성분이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는 천연 용매제 역할을 합니다. 당근의 항산화 성분과 계란의 완전 단백질이 만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근육이 튼튼해지는 일석이조입니다. 아침 식사로 기름에 살짝 볶은 당근과 계란 프라이. 이보다 더 완벽한 건강조합은 없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최고의 보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황금조합 2번째, 당근과 사과입니다. 당근에는 장 운동을 돕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가득합니다. 이 2가지가 만나면 장내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비를 해결하는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또한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비타민C가 함께하면 면역체계를 이중으로 보호하여 환절기 감기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황금조합 3번째, 사과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혈관 속에 쌓인 끈적한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열 작용이 강해집니다. 고려대학교 순환기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 관련 질환 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양배추의 비타민 U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 주어 사과를 드실 때 위가 불편하셨던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이제 집에서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레시피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나 주스입니다. 껍질째 씻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찜기에 넣고 약 10분 쪄주십시오. 한 김 식힌 후 믹서기에 넣고 껍질째 썬 사과 반 개와 올리브유 1스푼을 추가한 다음 물을 약간 붓고 곱게 갈아 드십시오. 올리브유 1스푼이 당근의 영양소가 혈관 속으로 빠르게 스며들도록 도와주는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이 주스 한 잔이 장 건강을 살리고 안색을 맑게 가꿔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근 나페입니다. 당근을 껍질째 얇게 채 썰어 소금 한 꼬집에 10분 절인 후 올리브유 2스푼, 레몬즙 1스푼, 홀그레인 머스터드 조금을 넣어 버무려 드십시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비싼 재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안에 있는 것들로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당근과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당근을 올바르게 먹어도, 아무리 사과를 껍질째 정성껏 챙겨 드셔도 이것 하나가 망가지면 그 모든 영양소가 독으로 변합니다. 바로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입니다. 신장이 하는 일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약 20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고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잡고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까지 분비합니다. 이 소중한 장기가 87%까지 파괴될 때까지도 통증 한 번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신장이 보내는 구조신호 3가지를 지금 꼭 확인하십시오. 신호 첫 번째, 소변의 거품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후 변기 속을 확인해 보십시오. 맥주 거품처럼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보인다면 혈액 속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신장 거름망이 약해지면서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 거품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호 두 번째, 아침 붓기입니다. 아침에 눈주위가 심하게 붓거나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인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여분의 수분을 배출하지 못해 몸의 낮은 곳에 쌓이게 됩니다. 단순 피로가 아니십니다. 신호 세 번째, 입냄새입니다. 양치를 깨끗이 해도 암모니아나 소독약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혈액 속 요독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신호입니다.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 그 독소가 폐를 통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입맛도 없고 구역질이 나며 쇠맛이 느껴진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으십시오. 이 3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식탁 위에서 신장을 몰래 갉아먹는 범인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허하거나 기운이 없을 때 사골국이나 뼈국물을 드십니다. 정성이 가득한 이 뽀얀 국물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뼈를 오래 고울수록 골수 깊숙한 곳에서 인이라는 미네랄이 쏟아져 나옵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인을 걸러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기능이 약해진 신장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인이 쌓이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이것이 신성고리 영양증의 시작입니다. 신장을 살리려고 먹은 사골국이 오히려 뼈를 갉아먹고 혈관을 돌처럼 굳히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조사에서도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군에서 고인산 식품 섭취와 혈관 석회화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사골국이 정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분이 신장이 약하시다면 지금 당장 그 국물을 내려놓아 주십시오. 우리 중장년층이 가장 건강한 주식이라고 믿어온 현미와 잡곡밥도 잠깐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미와 찰륨이 흰쌀밥보다 2.6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는 좋은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이 쌓이고 신장 근육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투석센터 자료에 따르면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장 이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시다면 혈당을 잡으려다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비싼 돈 주고 챙겨 드시는 농축즙이나 진액류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홍삼 진액, 양파즙, 과일 농축액, 이런 것들이 정말로 건강에 좋은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연 상태의 채소나 과일을 입으로 직접 씹어 먹을 때는 식이섬유가 영양소의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 줍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끓이고 짜내어 즙으로 만들면 칼륨과 미네랄이 수십 배 농도로 농축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어느 정도 감당하지만 이미 기능이 약해진 신장에게 고농축즙 한 포는 큰 부담이 됩니다. 국립암센터 영양관리팀의 임상 지침에서도 신장 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고농축 식물성 즙류의 섭취를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싸고 귀하니 몸에 좋겠지라는 생각을 이제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장이 걱정된다면 농축액보다는 깨끗한 물과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뜨끈한 국물이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국물 한 숟가락이 있어야 밥 먹은 기분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국물이 신장의 미세혈관 거름망을 서서히 조여드는 가장 은밀한 범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물 속에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이 녹아 있습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관 내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는 고혈압 상태가 됩니다. 신장은 이 높은 혈압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신장의 핵심 조직인 사구체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모세혈관 뭉치인데 매일같이 고혈압이 가해지면 결국 굳어버리는 사구체 경화증이 생깁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은 국물 속 수분조차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결국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평생 정성이라 믿어온 것이 사실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줄인 신장기능 저하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기능 저하 속도가 뚜렷하게 느렸습니다. 찌개나 국이 나오더라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가급적 남겨두십시오. 국물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은 나트륨 섭취를 극대화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짠맛을 줄이면 인생이 길어진다. 국물을 아끼면 신장이 살아난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미 지쳐버린 신장을 어떻게 다시 정화하고 살릴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신장 정화 공식 첫 번째, 미지근한 냉물입니다. 신장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유일한 천연 세척제는 깨끗한 물입니다. 핵심은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물은 신장 주변 혈관을 수축시켜 여과 기능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시오. 밤새 신장에 쌓인 노폐물을 희석하고 배출하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정화 의식입니다. 차, 커피, 음료수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냉물이어야 합니다. 신장 정화 공식 두 번째, 채소는 데쳐서 드십시오. 생채소에는 칼륨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끓는 물에 2분에서 3분 살짝 데치면 칼륨이 당부분 빠져나갑니다. 신장이 걱정되신다면 채소를 데쳐서 드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신장 정화 공식 세 번째, 소금과 현명하게 동행하십시오. 무조건 소금을 끊는 무염식은 전해질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가공된 맛소금 대신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연 소금을 아주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식초, 레몬즙, 들기름의 풍미를 활용해 입맛을 돋우는 지혜를 발휘하시면 됩니다. 혀가 느끼는 짠맛의 자극을 줄일수록 신장은 더 맑고 투명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10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당근은 피부, 뇌, 눈, 혈당까지 우리 몸 전체를 돌보는 슈퍼푸드입니다. 두 번째, 당근은 껍질째,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집니다. 세 번째, 사과의 저녁 섭취는 잠들기 2시간 이상 전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갈변한 사과도 독이 아닙니다. 네 번째, 사과 껍질 속 우루솔산은 근육을 지키고 뼈를 강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당근과 계란, 당근과 사과, 사과와 양배추는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조합입니다. 여섯 번째, 소변 거품, 아침 붓기, 입냄새는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신호입니다. 일곱 번째, 사골국은 인종분이 많아 신장 기능 저하 시 혈관 석회화와 뼈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현미와 잡곡보다 흰 쌀밥이 더 안전합니다. 아홉 번째, 고농축즙은 신장에 과부하를 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십시오. 열 번째, 신장 정화의 핵심은 미지근한 물, 데친 채소,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이 10가지 중 딱 3가지만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우리 몸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찌개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것, 이 3가지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려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건강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몸이 됩니다.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정보들 식탁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임경자 선생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선생님인데 식당을 오래 운영하셔서 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셔왔습니다. 3년 전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사골국 대신 미지근한 물, 잡곡밥 대신 흰쌀밥, 찌개 국물은 밥만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껍질째 익힌 당근과 올리브유 조금을 함께 드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주치의 선생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수치가 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고 먹으면 밥이 약이 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오늘 배운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시면 얼굴 어딘가가 좀 부어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요즘 유독 피로하고 기운이 없으신가요? 이 두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장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신호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당근과 신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근은 기본적으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들은 당근 역시 칼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으로 많이 드시는 것보다 데쳐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3분 정도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이 상당 부분 빠져나갑니다. 좋은 음식도 우리 몸 상태에 맞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사과와 신장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속 칼륨이 약 150mg에서 200mg 정도 들어있어 신장 기능이 정상인 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하루에 1개를 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잘 모르셨다면 지금부터 알면 됩니다. 걱정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식단에서 나트륨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 대신 건더기식 문화로 바꾸십시오. 국그릇이 나와도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반 이상 남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2주가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둘째, 양념에서 간장과 된장의 양을 지금의 3분의 2로 줄여보십시오. 맛이 조금 심심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참기름, 들기름, 식초 한 방울로 풍미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십시오. 라면 1개의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78%에 달합니다.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짠맛의 기준을 서서히 낮춰가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흘을 못 갑니다. 대신 딱 하나씩만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 당근을 기름에 살짝 볶아보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그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우리 건강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 식탁 위에서 하나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울산에서 식당을 오래 운영하신 임영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생님은 3년 전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처음에는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아침마다 마시던 뜨거운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골국 대신 깨끗한 야채 국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아침에 농가가 덜 붓는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당근을 올바르게 드시는 분들에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근을 매일 드시더라도 과하게 드시면 베타카로틴이 피부에 침착되어 피부가 약간 노란빛을 띨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롭지 않지만 하루에 중간 크기 당근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좋은 것도 적당히 드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과도 하루에 1개, 껍질째 천천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을 씹을 때는 가능하면 30번 이상 충분히 씹어주십시오. 씹는 운동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고 침 분비를 촉진해 천연 소화효소 역할을 합니다. 빠르게 먹는 것보다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먹는 것보다 일하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내 몸 챙기는 것은 언제나 귓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이 작은 것들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더 오래 건강하게 우리 손주들 곁에서, 가족들 곁에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은 매일 식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함께 배운 것들 잊지 마십시오. 당근은 껍질째, 익혀서 기름과 함께. 사과는 껍질째, 천천히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신장은 미지근한 물, 데친 채소, 국물은 아끼기. 이 3가지 공식이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정직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